네, 안녕하세요. 3월 30일. 네, 오늘 뭐 아침에 일단 또 하나금융투자에서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 대한 부분, 우리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어제 10시쯤에 온라인 간담회를 실시를 했죠. 뭐 기자랑 정권사 N을 상대로 기자 간담회 진행했던 내용, 조금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온 사항이고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간담회 키워드, 신약 개발, 그리고 M&A, 그리고 합병.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사항은 그죠? M&A 부분이랑 합병이죠. 무엇보다 합병에 대한 부분 많이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2030년까지 신약 개발사로 도약 목표하겠다 해서 이를 위한 M&A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일단 셀트리온 목표 주가 22만원, 12개월 목표 주가,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목표 주가 11만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비해서 그죠, 갭이 상당히 일단은 큰 사항인데, 여하튼 여기 빨리 이 목표가가 왔으면 좋겠고요. 셀트리온 그룹은 3월 29일자로 서정진 회장의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신약 개발, 바이오시밀러 직접 판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강화, M&A 등 다양한 부분이 언급됐다. 가장 많은 언급이 되었던 부분은 셀트리온 그룹의 오리지널 신약 회사로서의 도약에 대한 포부다. 셀트리온 그룹은 2030년까지 오리지널 신약의 비중을 40%까지 높이고 2024년까지 10개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개 파이프라인은 이중 항체 6개, 그 외 항암제 4개다. 셀트리온은 다양한 신약 개발 업체들과 협업을 진행한다. 셀트리온 ABB 프로와 이중 항체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고, 피노바이오와 ADC 플랫폼을 활용한 후보 물질 발굴 딜을 체결했다. 이 외에도 익수다 테라피틱스 시리즈 A 펀딩에 4,7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해 47%의 지분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해서 최대 주주죠. 이에 더불어 셀트리온은 신약 플랫폼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자 M&A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약 플랫폼을 보유한 업체가 고려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파이프라인이 공개되지 않아 한계는 있으나 신약 개발에 대한 큰 로드맵이 제시되었다라는 점은 유의미하다. 2024년부터 본격적인 신약 개발 업체로서의 도약이 기대가 된다라고 해서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죠? 구체적인 로드맵이 조금 안 나와서. 셀트리온 그룹의 합병, 금융시장 상황이 강건이다. 서 회장이 이야기했던 사항이었죠. 일단 펀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셀트리온 그룹의 합병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합병 준비는 완료된 상태로 하반기 이후 금융시장 안정화가 이루어진다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다. 합병이 진행이 된다면 셀트리온을 존속회사로 하는 흡수합병 형태가 예상이 된다.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죠. 셀트리온이 내 존속법인 헬스케어랑 제약이 소멸법인으로 돼서 합쳐지는 사항.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 동시에 3사 합병을 진행하는 방법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2사 합병 후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을 따로 진행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네요.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만 일단 합치고 제약은 추후에 일단은 다 같이 합치느냐 나눠서 하느냐, 주식 매수 청구 금액과 이에 대비한 자금 조달이 합병 성공의 열쇠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기타 주주 비율은 각각 66.7, 59.6으로 다소 높아 주식 매수 청구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지시셀의 합병은 유사한 사례다. 지시셀은 합병 당시 녹십자 랩셀 41만 주, 녹십자 셀 84만 주에 대해서 총 777억 원의 주식 매수 청구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물론 합병의 성격과 시장의 상황이 다르므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당시와 동일한 비율로 주식 매수 청구가가 나온다면 현재 주가 기준 대비 약 1조 1천억의 현금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게 녹십자 합병이 이게 작년, 약간 재작년이었습니다. 2021년 하반기 정도에 이루어진 사항이었고요. 요거 동일한 기준상으로 본다 그러면 합병할 때 주식 매수 청구권 비용 1조 1000억대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현재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 자사주를 합하면 약 1.7조 원 규모이다. 일단 이 부분은 그죠, M&A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에다가 서 회장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 대략 한 11%대, 그게 현재 기준상으로 대략 한 1조 1000억대라고 해서 그게 대략 한 3조 원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29일자 셀트리온 온라인 간담회 요약에서 신약 개발건 23년 10월 램시메에서시 미국 신약으로 출시 예정이다 이야기 나왔고 24년부터 10개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진입 목표를 한다. 6개 이중항체, 4개 항암제, 직접 개발과 공동 개발 형태, 임상 1상, 2상 상태에서 기술 수출도 염두를 한다. 23년 6월까지 mRNA ADC 플랫폼을 갖출 것이다. 네, 요거는 얼마 안 남았네요. 항체를 정맥 투여에서 경구 투여 방식으로 바꾸는 플랫폼 기술 개발 단계다. 요게 일단은 라니 테라퓨틱스 경구용 스텔라라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듯 합니다. 30년에는 바이오시밀리의 60%, 네, 오리지널 40% 매출 비중 목표를 한다. 현재 케미컬 계량 신약 7개, 신약 2개 보유, 추가 신약 개발 예정이다. 신약을 2개 보유하고 있다. 요거 레키로나 부분이랑 또 아무튼 뭐 케미컬 쪽인 듯 합니다. 바이오시밀러 직접 판매 30년까지 21개의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을 보유한다. 23년 이전에 6개 승인 판매 예정이다 해서 23년에 일단은 현재 임상 3상 5개 중인 게 모두 일단 올해 허가 신청 들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올해 3월 직판 시작으로 전 세계 직접 판매망을 구축한다. 램시메스시 미국 시장은 제품의 차별화만 있다면 침투하기 쉬운 시장이다. 램시메스시 미국 시장에 적합하다. 네, 정맥주사 투여 인건비가 그죠? 800달러에서 1500달러. 서회장도 이야기했죠. 그런데 우리 램시메스시 이게 없어지는 사항이죠. SC를 통해 자가 투여 가능해지면 경제적 이익이 크다. 램시마 SC는 이러한 차별점을 통해 가격 방어, 미국 시장에서 2조 원 목표를 하고 있다. 이게 또 2년 내 부분입니다. 2년 내 2조 원 목표. 네, 나왔으면 좋겠고요. 유플라이마 미국 출시. 오토 인젝터로 80mg 주입이 가능한 기기는 오리지널사와 셀트리온만이 보유하고 있다. 80mg가 가능한 기기? 고농도? 네, 오리지널사와 셀트리온만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7월 이후에 이러한 효과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일단은 PBM 등재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3대 PBM, 옵토마렉스, CV 스퀘어마크, 그리고 익스프레스 스크립츠 요 3개 중에 하나 조금만 들어가도 베그젤마 아바스틴 시밀러 4월부터 런칭할 계획이다. 이제 다음 달이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가장 티어가 높은 제품이다. 수율 유럽에서 우리보다 가격 낮게 맞출 수 있는 회사는 없었다 해서 베그젤마 후발주자지만 조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될 것이다. 아바스틴 시밀러에서 유럽 경쟁 침투, 시장 침투가 높다 해서 그죠? 작년 말 정도부터 여하튼 낙찰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년 내 직판법인 매출 목표, 3조 원을 목표한다라고 합니다. 직판법인. 직판망 통해서 의약품 외도 판매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의약 외품으로 사업 확장한다.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 진료 연구 집중할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맞는 플랫폼 자체를 보유할 계획이다. 합병 준비는 거의 완료되었다. 금융시장 안정된다면 마일스톤 제시할 것이고 합병 시작한다면 4개월 내 합병 종료될 것이다. 보통 3, 4개월 걸립니다. M&A 잉여 현금 활용한 M&A 작년부터 준비 시작하고 있다. 상반기 내에 인수 후보군이 10개 내외로 추려질 것이다. 활용할 재원은 현금, 자사주, 서정진 회장 사재, 해외 자본, 재원 최대 4조에서 5조 원 확보할 것이다. 기존 사업과 시너지가 가능한 전 후방 사업이 주 검토 대상이다. 스타트업 기업 투자도 고려하고 있다. 한국 기업도 포함할 것이다. 미국 생산시설 최근 원료 의약품의 미국 내 생산에 대한 행정명령이 발표되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향후 구체적 조치가 나온다면 수용할 것이다 해서 미국 내 제조시설 검토하고 있다 해서 그죠? 미국의 50 정도, 국내의 50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셀트리온의 신약 분야 투자 현황에서 3월 14일 날 진유부, 플랫폼 항체, 그리고 1월 15일 날 익수다, 우리 영국 쪽 그 지분 최대 더 확보를 했던 사항이었고, 피노바이오, ADC 쪽에 대한 부분, ABB 프로 이중 항체, 그리고 내가 트라이링크 mRNA 플랫폼 부분이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캐나다의 아이프로젠, 이게 2019년입니다. 공동 개발 계획인데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제가 원래 질문 사항이 있었는데 주총 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 합병 예상 요약에서 합병 형태, 흡수 합병, 일반 합병, 셀트리온 헬스케어 2사 합병 후에 셀트리온 제약 합병 또는 3사 동시 합병 형태로 예상된다. 합병 절차, 합병 계약서 작성하고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결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최종 합병 절차, 총 한 3, 4개월 정도 걸리는 사항입니다. 공시가 난 이후에 완료까지. 합병 비율, 합병 비율은 이사회 기준으로 합병 공시가 나온 기준상으로 1개월 전 주가, 일주일 전 주가, 전일 주가를 산술 평균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30% 할인 또는 할증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결정, 요거는 그죠. 공시가 나온 기준상으로 2개월 전 가중 평균 주가, 1개월 전 가중 평균 주가, 일주일 전 가중 평균 주가를 산술 평균으로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합병을 위한 조건, 합병이 성사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 매수 청구권. 아까 그죠. 이게 지시세를 근거로 봤을 때 대략 한 1조 1천억 정도 걸린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이었고, 2022년 4분기 기준 셀트리온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셀트리온이 5,200억, 자사주 5,600억, 헬스케어 4,300억, 자사주 2,400억 정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현금성 자산은 대략 1조 원대, 그리고 그 자사주 지금 현재 평가 기준 대략 한 7천억, 8천억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1조 7, 8천억대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합병에 대한 절차, 우리는 공시가 나온 이후에 일단은 합병,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중간에 주주총회 의결되고 일단 주식 매수권,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되는 사항이고요. 셀트리온 그룹 지금 현 지분 구조에서 소회장이 홀딩스를 지분을 97% 가지고 있습니다. 홀딩스가 셀트리온 지분 20%대 가지고 있고, 셀트리온 홀딩스가 헬스케어 지분 24%대, 셀트리온 제약 54.8%대. 이게 합병이 되면 요 지분 자체가 자사주로 모두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언 인베스트먼트가 여기 4.9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 대략 한 510만 주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비율로는 대략 한 3.78%대. 요 정도 일단은 테마색이 가지고 있고요. 서 회장이 직접 헬스케어 지분을 11%대 가지고 있죠. 요거 사재 출연, M&A 할 때 사재 출연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합병 후 지분 구조에서 셀트리온 제약을 별도 합병으로 한다라고 하면 서정진 회장이 홀딩스를 97% 가지고 있고, 셀트리온 이제 합병된 지분 자체를 21%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 회장이 또 4.9%대 셀트리온 스킨케어 지분도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고, 아이언 인베스트 비중 자체가 3.4% 정도로 줄어든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이게 25%였죠. 의무 공개 약간 매수권, 그 기준에는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라서 의무 공개 매수 부분이랑은 관련 없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을 동시 합병한다라고 하면 서정진 회장, 셀트리온 홀딩스 똑같이 97% 가지고 있고, 그리고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 지분을 19.5% 정도 가지고 있는 사항이네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그죠. 지주사가 일단은 나중에 합병되고 난 이후에 지주사가 2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이게 지주사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또 추가적으로 20% 지분을 넘겨야 되는 사항. 그러면 단순하게 본다 그러면 추가 지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주식 합병 가액, 주식 매수 청구권 산정 금액 관련 법률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병에 대한 부분은 합병 공시가 나온 하루 전 주가, 일주일 전 주가, 최근 1개월 전 주가 거래량을 다 따져서 평균 가중 평균 산수라고요. 주식 매수 청구권 쪽에 대한 부분은 일주일 전 주가, 1개월 전 주가, 2개월 전 주가 마찬가지 가중 산술 평균으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일단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자체가 좀 적게 나오려면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형성돼서 만약에 한 15만 원대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나왔다. 그러면 주가가 예를 들어서 17만원, 18만원대 위라고 하면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자체가 나올 확률 자체가 많이 줄어들겠죠. 간담회 주요 Q&A에서 회장 복귀 후 중점적인 목표, 한시적으로 2년간 목표, 가장 중점적인 목표는 첫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오리지널 시장 매출 비중을 40% 높이는 것이다. 이 외에도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직접 판매망 안정화, 직판망을 활용한 의약 외품 판매, 합병 M&A 등이 목표다라고 합니다. M&A 대상이 되는 기업, 셀트리온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약 개발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이 우선 대상이다. 합병 진행 사항, 합병 준비는 완료가 되었고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비한 자금 조달 필요할 수 있어 금융시장 안정화되는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내로 합병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코스피 이전 상장 계획, 합병을 위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의 코스피 이전 상장 계획이 있는지, 셀트리온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이므로 코스피로 이전 상장 계획은 없다라고 합니다. 굳이 그죠? 이전할 필요는 없죠. 림시메 SC의 신약 허가 시점 23년 10월 승인 가능하다. 약가 등재까지 연내 마무리 기대한다. mRNA 개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트라이링크와 함께 개발, 하지만 이외의 기술은 내재화된 기술이다. 이외에 필요하다면 특허에 대해 로열티를 지불하고 확보할 것이다. 어떤 질환을 대상으로 할지는 아직 미정이고 기술을 화이자, 모더나 수준으로 확보할 것이다. 하반기에는 후보 물질 도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고 화이자, 모더나도 일부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셀트리온도 비슷한 형태가 될 것이다. 이건 시간은 조금 걸리는 사항이겠죠. 의약품 외 판매 전략. 존슨앤존슨을 비롯한 다국적 자회사들이 자회사를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는 직판망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셀트리온 역시 직접 판매망을 구축, 제약 시장만큼 의약 외품 시장도 큰 규모다. 신약 개발에 도약하기 위한 R&D 비용 규모 2024년 임상 10개를 개시 목표로 한다. 모두 자체 개발 진행하지는 않고 글로벌 업체와의 협력 진행할 것이다. R&D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영업이익 내에서 진행할 것이며 유상증자 추가 부채 조달 계획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목표가에 대한 부분 일단은 조금 다시 낮췄던 사항이었죠. 우리 일단 4분기 작년 실적이 안 좋아서 그죠. 목표가 22만원.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표가가 11만원 일단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22년 8월 17일 날 11만원 부분인데 그죠. 오늘도 일단 나온 상황으로는 11만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아직은 조금 또 시간을 기다려야 될 때, 아무튼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